오늘은 어르신 관련 최신 뉴스들 종합 정리해 드릴 텐데요. 가장 최신 소식으로는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교통이용권 등으로 대체되는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뉴스와 함께 오늘은 9월달 최신 노인혜택 뉴스 지원금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9월달 최신 뉴스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 노인 지하철 무료 폐지 및 교통이용권 뉴스 보러 가시죠. 무조건 알고 가셔야 하는 정책이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기초연금 연금 개혁으로 40만원 지급 시기, 생계급여, 기초연금 중복 지급 뉴스가 나왔는데요. 정리 한번 해드리고요. 다음 내용으로는 2025년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노인정책 14가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9월달 신청하면 앞으로 계속 자동 지급이 되는 정부 지원금 2가지 정책 말씀드리고요. 9월달 어르신분들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조기지급 지원금과 명절 위로금 지원금, 고혈압 당뇨 지원 8만원 지원금 말씀드리고요. 9월달 전국민 신청 가능한 구매 지원 4가지 2만원에서 30만원 이상 지원받는 정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및 교통이용권 지급 관련 법안 발의 예고 소식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바뀌는 기초연금 정책 3가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저소득 어르신들부터 40만원까지 우선 인상을 2026년까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소득 어르신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 기초수급자 수준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7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이 아니신 분들은 2027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이민 갔다가 65세가 넘어 한국으로 돌아와 해외 자산들을 숨기고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내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19세 이후 5년 이상 거주, 해외 소득 재산 신고 의무 신설 등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현재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제도를 이제 개선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방향성이 나온 이상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앞으로 중복 지급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만 본다면 40만원 전액 지급이 아닌 일정 금액만 추가로 받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받게 되는 기초연금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례도 앞으로 없어질 듯 합니다. 예전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 인정액에 포함이 되어서 생계급여가 탈락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인정액에서 공제하는 정책을 마련할 듯 합니다. 일단 현재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중복 지급에 관해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후속 보도가 중요할 듯 한데요. 트렌드라디오에서는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2015년 새롭게 바뀌는 노인정책 1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가 신설됩니다. 연 35만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0명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바우처 나오면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 말씀드릴 테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고령자 복지주택이 3,000호까지 확대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월 3만원에서 5만원대에 고령자 전용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노인우대 정책인데요. 원래는 매년 1,000호씩 늘리던 것을 3,000호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내년에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110만 개로 확대됩니다.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분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자리로 정말 강력 추천하는데요. 내년에는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니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집 일정이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올라오니 제가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 인원이 확대되고 급여 또한 3.7% 인상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탈수급을 하면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환경 민감 계층에게 환경보건 이용권을 1인 연 10만 원 지급하는 정책이 새로 생겼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1만 명 대상으로 지원하고요. 환경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쓸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3.6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통합문화 이용권이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문화누리카드라고도 불리는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영화를 보거나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에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25만 호,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고 하니 내년에 임대주택 신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약 11만 원 정도 오를 예정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양 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 완화로 3만 가구가 생계급여를 더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양 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이 1억 3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재산은 12억 이하로 확대, 노인 근로소득 공제가 플러스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급여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어 3천 명 정도가 신규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료급여, 생계급여 못 받으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늘어나기에 꼭 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선 유지비가 대폭 인상되는데요. 쉽게 말해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중 자가주택의 경우 집 수리비가 지원되는데 대폭 인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보수는 590만 원, 중보수는 1095만 원, 대보수는 1601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어르신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추가로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약 34만 4천 원으로 월 지급액이 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계산을 해드리자면 34만 4천 원 곱하기 2명을 하면 68만 8천 원이고요. 여기에 부부가액 20%를 하면 내년 2015년에 부부가구 기초연금은 약 55만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기초연금 인상액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약 34만 4천 원, 부부가구 약 55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정부 노인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약 63만 원 이상 소득을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은 바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한 달에 월 30시간, 즉 하루 3시간씩 10일 정도만 일하고 월 29만 원 정도 받아가실 수 있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이 대략 월 34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하시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은 매월 최대 63만 원 월 소득을 받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하루 3시간, 월에 10일 정도만 일하면 되며 노인 일자리에 대한 어르신분들의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다고 하니 만약에 거동이 가능하시면 이 혜택 안 받아가실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이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를 신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는 매년 11월 말부터 모집을 시작해 12월 중순에서 12월 말에 마감이 됩니다. 정기적인 모집은 이렇고요. 지자체마다 가끔 수시 모집을 하기도 하니 추가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에서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모집하는지 수시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노인 일자리를 알아보는 방법은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 전화해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전화 연결하여 안내받을 수도 있고요.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죠. 그리고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사업 수행 기관에서 모집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매년 정기 모집이 시작이 되어 12월 달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때를 정말 놓치면 안 되시고요. 해당 내용 메모해 두셨다가 꼭 11월 또는 12월에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수시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시 모집 일정은 지자체마다 다르기도 하고 굉장히 드물게 모집을 하기 때문에 수시 모집보다는 정기 모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 추가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를 꼭 활용해서 수입을 좀 더 늘려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9월달 어르신분들이 받을 만한 강력한 혜택 중에서 한 번 신청하면 이후에도 자동 신청이 되어 내가 신청을 안 해도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을 말씀드릴 텐데요. 9월에 시행되는 정책 두 가지가
자동 신청되는 정책이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9월달 신청하고 최대 165만원, 141만 가구가 자동 신청하면 1년마다 받을 수 있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9월달 신청을 하고 평균 131만원, 201만 명이 받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 또한 사전 지급 동의해두면 신청 따로 안 해도 되는 정책입니다. 꼭 어르신만 신청해야 되는 정책은 아니지만 대부분 어르신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9월 달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근로장려금은 20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50대 이상이 12%이고 60대 이상이 51%이니 대부분 시니어층이 받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이라면 이 근로장려금 꼭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신청해야 받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내년 5월에 정기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 19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165만 원이고요.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330만 원입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한꺼번에 다 받지만 9월에 반기 신청을 할 경우 받을 근로장려금의 35%만 받고 향후 3월 반기 신청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신청하더라도 지급은 12월경에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및 자동 응답 전화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문의사항이 있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모바일이나 PC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용 상담센터에서 신청 대리 요청을 통해 상담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65세 이상이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는 대상이 확대가 되어 60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동 신청 사전 동의한 45만 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신청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자동 신청이 되어서 근로장려금이 자동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이 내용 모르셨다면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때 자동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낸다고 하니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 고지된 절차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관련 내용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나 국세청 고객센터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상담원들을 증원하고 전화외신 서비스를 도입하였다고 하니 혹시나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이 서비스를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9월 달에 환급되는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 환급 제도가 있는데요. 201만 명에게 평균 131만 원이 환급이 되며 2조 6천억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급 대상자 중 88%가 소득 하위 50% 저소득층이며 고령층이 약 110만 명, 약 55%가 65세 이상이라고 하니 시니어 분들이라면 이 내용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금 환급제도는 사전에 지급 동의 해 놓으시면은 향후 추가로 신청 안 해도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초부터는 매년 시행되는 의료비 환급이 시행되는데요.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이 2024년에도 시행이 됩니다. 의료비를 많이 쓰신 분들 중 일부 분들에게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201만 명이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31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저소득층과 어르신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예정이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를 등록하고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의료비 환급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자동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에는 추석이 있는데요. 명절 위로 지원금 소식이 있습니다. 명절 위로 지원금은 보통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이고 지역에 따라 한부모, 65세 이상 독거노인, 보훈 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데요. 지원 금액은 지역에 따라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요. 금전적 지원이 아닌 위문품 형태의 물품으로 지원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지급 조건이나 지급 일정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명절 지원금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부 24 앱이나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명절이라고 검색하신 후 본인 거주지를 선택하여 검색해주면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있어서 자동 지급을 해주는데요. 가끔 신청을 받는 곳도 있으니 본인 지자체에서 관련 지원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지는 한 번 정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관련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절마다 매번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예산에 따라 지원할 때도 있고 지원 안 할 때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 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올해는 추석이 9월 14일에 연휴가 시작이 되는 만큼 그 전에 생계급여가 조기 지급될 전망입니다. 제가 언론 자료를 검색해 봤을 때 13일경 지급이 될 듯합니다. 오늘은 치솟는 물가, 추석 명절 물가를 대비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정리해 봤는데요. 추석 전후로 시행되는 정책이니 꼭 영상 보시자마자 바로 정책 혜택을 받아 가시고요.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추석 명절을 대비해 물건을 사거나 소비할 때 사용하시면 지출을 아끼는데 무조건 도움되는 정말 좋은 정책이니 꼭 끝까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9월 9일부터는 온누리 상품권 15% 할인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다들 명절 때 전통시장 가시잖아요. 그때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예산을 풀어서 추석 전에 판매를 하는데요. 이 온누리 상품권을 15%나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8만 5천원에 구매할 수가 있고요. 전통시장 가서 상품권으로 10만원어치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기에 소득공제 혜택 40% 혜택도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액면 금액 60% 이상 사용을 하면 남은 금액은 현금 환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시면 무조건 이득인 셈이죠. 상품권 구매 한도도 20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해서 최대 30만원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고요. 구매 방법은 은행에서 지류로 방문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모바일 구매는 온누리페이 모바일 앱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모바일 앱에서 충전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연결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지류는 이번 추석 때 10%만 할인되고 나머지 모바일 앱 구매 카드형 상품권이 15%가 할인되니 웬만하면 모바일 앱을 통한 구매를 추천드리고요. 어르신분들은 주위에 요청을 해서라도 이 혜택 무조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이다 보니 예산이 소진이 되면 절대 받지 못하는데 이 온누리 상품권이 요새 너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9월 9일부터 할인 판매가 시작이 되니까 예산 소진 전에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자녀분들에게도 알려주셔도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전통시장 가셔서 수산물, 농산물 구매 시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수산물 따로, 농산물 따로 진행을 하니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요. 차근차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산물의 경우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2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시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는데요. 3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환급이 됩니다. 수산물의 경우 따로 또 받을 수 있다는 장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환급받는 방법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시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 줍니다. 농축산물 환급 행사장 120개 전통시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화면에 크게 띄워 놓을 테니 본인 사시는 지역을 화면을 통해 확인하셔서 적어두시는 게 좋겠고요. 농산물 환급 전통시장과 수산물 환급 가능 전통시장이 서로 다르니 꼭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중복으로 겹치는 것도 있고 겹치지 않는 곳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환급 정책 또한 소비할 때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정부 정책이니 제발 꼭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온누리 상품권과 함께 결제를 하시면 온누리 상품권 15% 할인 효과,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할인 효과 약 30% 정도를 받는 효과이니 제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9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환급 혜택 보시죠. 수산물 구매하시면 2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추석맞이 국산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합니다.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고요. 참여점포에서 당일에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 1인 2만원 한도로 환급이 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환급 조건은 당일 구매, 영수증, 신분증 필요하고요. 환급 기준은 34,000원 이상은 1만원, 67,000원 이상은 2만원 환급이 됩니다. 본인 확인 안 되면 환급 어렵다고 하니 꼭 참고해 주시고요. 환급 절차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구입을 하고 점포에서 판매 정보를 등록 후 환급 행사장에서 상품권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전국 참여시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을 보시고 가까운 시장으로 가셔서 장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인천 참여시장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부산 참여시장입니다. 다음은 울산 대구 경북 참여시장입니다. 다음은 경남 강원도 참여시장입니다. 다음은 세종 대전 충북 충남 참여시장입니다. 다음은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참여시장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행사 일정의 시장에 가셔서 추석 명절 장 보는 김에 수산물 구매하실 때 활용하시면 최대 2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메모해 두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월부터 전 국민이 2만 원에서 3만 원 소비 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 가져와 봤는데요. 주변에 공유해주면 좋을 만한 정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8월 27일부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추석변을 시작하는데요. 7만원 이상 국내 숙박 상품 예약 시 3만원 할인을 지원해주고 7만원 미만 국내 숙박 상품 예약 시에는 2만원 할인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따라서 요거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나 친구분들에게 공유해주면 정말 좋은데요. 해당 숙박 할인 쿠폰은 8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발급이 가능하고요. 입실 기간은 9월 9일부터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9일 이후로 숙박 예약을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소진이 되면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서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용처는 국내 숙박업소이면 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숙박 할인권 사용 방법은 여행 관련 앱에서 숙박 할인권 발급 받으시고요. 가고 싶은 숙소 정하셔서 숙박 할인 3만원 또는 2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숙박 할인권 발급 가능 여행 사이트는 여러 곳이 있는데요. 11번가 야놀자, 여기어때, 옥션, 지마켓, 하나투어 등 다양한 곳이 있으니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 가실 때 한 가지 더 꿀팁은 한국관광공사의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받으시면 해당 지역에서 케이블카나 관광지 할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지역들에서 관광지 할인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부산 서구의 경우 송도해상 케이블카 할인도 되고요. 전남 해남 또한 케이블카 할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할인 혜택이 가능하니 관광주민증 활용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21일부터는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20% 낮춰서 병원비 부담이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희소식일 듯한데요. 또한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에게 최대 8만원까지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또한 9월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원래 8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9월 시행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보시죠. 지난 영상에서 8월달부터 고혈압 당뇨 관련 지원금 최대 8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시범사업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8월이 되어도 관련 정책 시행 보도가 없어서 찾아보니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준비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몇 개의 언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 본사업 시행은 9월 초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 아무도 전달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당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부가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을 위해 최대 8만원까지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시범사업이어서 관련 시범지역이 아니면 다른 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해당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을 보거나 나이를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되기만 하면
가능하면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면 정말 좋은데요. 근데 이 사업이 8월에 시작이 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시스템 준비가 안 돼서 9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은 9월 이후에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해당 사업을 신청을 하시고 참여하셔서 관련 지원금 포인트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향후에 해당 포인트는 병원 결제도 가능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꼭 보셔야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해당 사업이 예정된 8월에 시행을 못한 것을 보니까 관련 사업 준비가 생각보다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제 영상 보셨다고 굳이 병원을 찾아가실 필요는 없을 듯 하고요. 그냥 9월 이후에 고혈압 당뇨약 타러 가실 때 해당 사업 정책명 기억해 놓으셨다가 병원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지 물어보시고 해당 정책이 시행이 되었다고 하면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은 1차 병원만 해당이 됩니다. 동네 의원만 해당이 돼요. 따라서 종합병원이나 이렇게 대학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차 병원이더라도 참여한 병원만 된다고 합니다. 참여한 병원이 아니면 안 될 수가 있기에 제가 굳이 이것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약 지으러 가실 때 겸사겸사 가시라는 거죠. 아쉬운 점은 미참여 병원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보통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은 원래 가던 병원만 다니실 텐데 지원금 때문에 병원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명칭이 고혈압 당뇨 통합관리 사업으로 바뀌고 추가로 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를 같이 신청을 해야 최대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 고혈압 당뇨 통합관리 사업이 뭔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어떠한 혜택인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병원비 부담률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만성질환자의 통합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고 8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할 예정인데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1년 주기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따라서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본인 부담률을 20%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통합관리료, 검사료, 재진진찰료 본인 부담률을 20%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는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주기적으로 본인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고혈압 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병원 방문 등 진료비 부담이 늘 것을 예상하여 본인 부담률을 20%로 낮춰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책은 고혈압 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신 분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추가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연 8만 원 지원하고 의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 또한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 환자를 대상으로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정부가 당뇨 고혈압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기적인 관리를 하신 분들에게는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8만 원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관리형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해당 시범사업 기간이 27년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 혜택을 알고 계시고 신청을 하시면 아시는 분들은 연 최대 8만 원씩 지원금을 27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관리형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 지역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시범 지역만 참여 가능했던 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관리형 사업이 이제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신청 가능하게 바뀐다는 소리고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관리형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을 가진 분들이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록을 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신청을 하면 걷기, 건강생활실천 정도에 따라 최대 연 8만 원이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범 지역만 가능했던 점, 포인트를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신청이 가능해지며 카드를 지급하여서 병원에서도 편리하게 해당 포인트를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병원에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등록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를 추가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병원에서 한꺼번에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 종합 정리해 드리자면 9월부터 이 고혈압 당뇨 통합관리 서비스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동네 의원이 있다면 가셔서 신청이 가능할 수 있고요. 시범 사업이 아니라 본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하시면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를 같이 신청을 하시면 최대 8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병원비를 카드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다는 소식이고요. 근데 동네 의원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동네 의원이어도 해당 사업에 참여한 병원만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일정과는 다르게 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관련 사업이 9월로 미뤄진 만큼 이것 때문에 굳이 병원에 찾아가시지는 마시고 9월 이후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거나 당뇨 고혈압 약 지으러 가실 때 내가 다니는 병원이 해당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해당 사업이 시행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으신다면 그냥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지하철 무료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법안 발의가 예고된 상황인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노인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해당 의원의 말을 쉽게 해석하면 무임승차 비용의 증가로 부채가 쌓이고 있으며 지하철이 없는 지역도 있어서 지하철 무임승차만 제공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준석 의원은 개정 법안을 만들어 발의할 것을 예고했고요. 지하철 무료를 폐지하는 대신 차라리 만 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는 내용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교통이용권으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 사용 가능하게 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하면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이 추가될 듯한데요. 앞서 총선에서 이준석 의원은 노인 월 1만 원, 연 12만 원 교통카드를 도입해 버스, 택시, 지하철 등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되 지하철 무료 등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가 되거나 해당 내용이 시행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국민 여론이나 여야 정치인 그리고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분들께서는 너무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갈수록 심해지는 지하철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방안을 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하철 무료 폐지 그리고 교통카드 지급 정책 제안에 대해 어르신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하철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서는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뉴스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논란이 계속될 듯 한데요. 관련해서 어르신분들의 아이디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한번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책이건 간에 여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의견들을 한번 내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